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 기구 등의 우선 공급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제 14조 기구 등 우선 공급. 의료인은 의료 행위에 필요한 기구라든가 약품, 그 밖에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의료인은 제1항에 권리에 부수되는 물품이라든가 노력,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제1항과 같은 권리가 있다. 의료인의 권리는 의료 기술 등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의료 행위에 대한 간섭이라든가 재량권 또는 의료용 시설 또는 기재라든가 약품, 그 밖에 기물 등 파괴 손상해서는 안 되고, 의료기관 점거해서 진료를 방해한다든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의료인의 권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의료인은 조무사, 의료기사, 의료 행위 받는 사람, 즉 이런 분들 가서 폭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료 행위를 받는 사람, 폭행이라든가 협박을 해서는 안 된다. 의료 기재, 압류 금지. 여기 이제 압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채권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압류가 들어가죠. 지상권이라든가 그런 행위가 들어가는데,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라든가 의약품이라든가 그 밖에 재료 등에서는 압류를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기구 등 우선 공급. 의료 행위에 필요한 기구라든가 약품, 그 밖에 시설,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기구 등 우선 공급받을 권리에 부수되는 물품이라든가 노력, 교통수단 같은 것을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다. 제 15조 진료 거부 및 금지. 기출문제도 2022년도에 나왔던 문제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라든가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그렇죠? 의료인은 환자에게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최선의 처치를 해드려야 한다. 제16조 세탁물 처리.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도 많죠. 환자 가운도 있을 것이고, 기저귀도 있을 것이고, 수술복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의료기관에서 나오죠. 그래서 나오는 이제 기저귀는 처리를 할 것이고, 폐기물 처리할 것이고, 세탁물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죠. 신고를 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가 없다. 그렇죠? 아무나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고한 이제 그 적출물 세탁물에 대해서 처리업자가 따로 있겠죠. 그래서 거기가 아니면 처리할 수가 없다. 제1항에 따라서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또는 운반하고 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죠?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제1항에 따라서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 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 따라서 세탁물 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이라고 그랬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서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지정만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감염 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서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병원 계통에서
병원 평가를 받게 되면은 엄청 절차가 까다롭고 엄청 이렇게 준비할 게 엄청 많습니다. 자, 다음에 세탁물 처리업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을 변경한다든가, 신고사항 변경, 그 영업의 휴업이라는 것은 1개월 이상의 휴업을 말하죠. 1개월 이상의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를. 자, 우리가 1개월 이상 휴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다음에 또 폐업을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영업을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또는 재개업을 할 때, 그때는 신고를 해야 한다. 허가가 아니고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1항에 따른 세탁물 처리하는 자의 그 시설, 처리업장을 말이죠. 시설이라든가 장비 기준, 그 다음에 신고 절차, 또는 그 지도, 감독,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자, 체크 포인트. 진료 거부 금지 등. 그렇죠. 의료인은 의료기관의 개설자, 즉 진료 초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의료인 중에서 응급 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해드려야 한다. 자,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신고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신고를 처리를 해야 된다. 신고를 처리를. 그 다음에 세탁물 처리업자는 위생적인 보관과 운반과 처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여기서 이제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운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끔 이렇게 보관하는 그 경우에 보관 미숙으로 인해서 그 냄새가 막 악취가 난다든가 막 그런 경우가 또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사항 변경.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아까 얘기를 했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그렇죠? 자, 의료기관 개설자 및 세탁업자는 세탁물 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감염 예방 교육과 그 교육을 한 다음에 그 결과 기록을 저장해 두어야 한다. 비치해 둬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진단서. 제17조 진단서. 자,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하는 의사, 그 치과의사, 쉽게 말해서 한의사 아니면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해서 환자 또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전속에게 비속이라든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전속을 말하죠. 그래서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이라든가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얘기하는 형제자매 또는 형제자매도 없다 하면은 형사소송법상 제 220조 1항에 따라서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 검사,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자, 진단서는 우리가 이제 상해라든가 뭐 의료보험이라든가 그런 진단서를 첨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시체 검안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의사 진찰에 의해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의문의 죽음을 했다든가 했을 때는 시체 검화를 한다든가 해부를 해서 그 사인을 밝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진단서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진찰을 했다든가 검화를 했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발부되는 그런 서류를 우리가 진단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은 진단서라든가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해서 이제 보호자라든가 검사라든가 그렇게 해서 제출해 줄 수 있도록 되겠죠. 따라서 이제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진료 중이던 환자가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를 하지 않더라도 진단서라든가 증명서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나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하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라든가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라든가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기록부 등에 따라서 내줄 수가 있다. 자,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이라든가 사망 또는 사산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 기록부 등에 따라서 증명서를 내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을 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 또는 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을 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가 없다. 그렇죠? 뭐 자기가 감정이 안 좋던가 간에 안 좋은 사람도 물론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래서 그런 관계에 관계없이 진찰하거나 진단서 또 검안했거나 했던 그런 환자에 대해서는 증명서라든가 교부서, 진단서, 검안서를 요구받을 때에는 거부를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 또는 사망 또는 사산 증명 교부를 요구받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라든가 증명서 서식 또는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렇죠. 자, 체크포인트. 진단서라든가 검안서, 증명서. 자, 작성자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했거나 검안했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렇죠. 발급권자는 환자라든가 지방검찰청 검사, 검안서에만 해당되죠. 예외로 이제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 자매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 진료 시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않고 교부를 해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직접 진찰, 검안 의사라든가 치과의사,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라든가 검안서, 증명서를 내줄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라든가 치과의사, 한의사가 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환자 진료 그룹 등에 따라서 교부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출생이라든가 사망, 사산 증명서에 대해서 작성권자,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라든가 한의사라든가 조산사, 직접 조산한 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의료기관 종사하는 다른 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증명서를 낼 수가 있다. 또한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서 교부를 해줄 수가 있겠죠. 어차피 뭐 진료기록부가 없다면은 안 되지만은 진료기록부가 있다면은 교부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교부 거부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라든가 검안서라든가 증명서 같은 걸 우리가 교부를 거부할 수가 없다.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공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다. 제 17조 2 처방전. 자, 처방전. 여러분들 뭐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많이 받아보셨죠? 우리가 의사한테 진찰을 받고 진료비를 계산하고 약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으로 가죠. 그래서 약국에서 약을 받고 또 계산을 하고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제 17조의 2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전 처방전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처방전을 포함해서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 또는 하지 못하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을 수령하지 못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진료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처방전을 빼줄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가 진료를 받고 그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한테만 처방전을 수령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제 간혹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대리 처방이라고 그래서 A라는 병원에 1번 의사, 2번 의사, 3번 의사가 있는데 1번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는데 1번 의사가 휴가 중이다. 그럴 했을 때는 2번 의사한테 받는데 같은 같은 신경과이면은 2번 의사가 처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 똑같은 의사이기 때문에 같은 한 병원에서 그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해줄 수 있는데 처방하지도 진찰을 하지도 않고 했는데 그렇게 처방을 내려줄 수는 없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전속,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전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서 노인 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대리수령자가 처방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양병원이라든가 그런 데 가면 가끔 그 대리 처방을 해주는 있습니다. 그 복지사라든지 이렇게 그냥 노인이 이제 힘이 없고 이제 능력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생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모시고 병원을 가서 처방전을 받고 대리 수령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환자의 직계 전속 또는 비속, 배우자의 직계 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그 다음에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전속, 그리고 환자의 형제, 자매, 노인복지법 제3조에 따라서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요양보호사라든지 그런 분들을 우리 간호조무사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노인 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제58조 제1항 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렇게 환자의 직계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대리 수령자의 범위 내에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18조 처방전 작성과 교부. 처방전 의사라든가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약사법에 따라서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처방전을 작성을 해서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 또는 전자처방만 해당하면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발송이라 하면은 이렇게 팩스로도 보내줄 수가 있고, 또 종이로 페이퍼로 이렇게 해서 발행해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그 다음에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되어 있죠. 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되어 있죠. 다음에 제1항에 따라서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 그 다음에 또 처방전에 따라서 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26조 2항에 따라서 문의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그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된 때 즉시 이에 응해줘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